센투자 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유로존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는 발언으로 간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으로 장을 마쳤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특별한 악재가 없었던 가운데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주말을 앞둔 관망 심리도 작용을 좀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보다 0.5% 정도 빠지면서 194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은 얼마나 오르고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할 것인가 늘 고민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앞으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 모두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센투자 플러스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요. 3153-2613번으로 전화 주셔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무료 문자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적으시고요. 그 밖에 궁금증 자세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에서 이 종목 사고 싶은데 혹시 얼마쯤 사보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저희가 풀어드릴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센투자 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현대증권에서는 웅진코웨이입니다. 저평가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웅진코웨이 주가는 M&A 관련 불확실성으로 약세 이후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웅진코웨이를 인수하기로 최종 계약함에 따라 주가 모멘텀이 이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인수자 특성상 향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영업구조 조정도 예상되어서 주가 재평가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계정 증가 및 판관비 관리에 의한 실적 개선과 그리고 9월 말 계약 완료에 따른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등으로 주가 레벨업이 예상되어서 조정시마다 매수를 권고한다라고 했습니다.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를 기존 KTB 사모펀드 대신에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매각 가격은 웅진코웨이 지분 30.9%를 주당 5만 원, 약 1조 2천억 원으로 9월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계약이 확정됨에 따라 웅진케미칼 지분 매각과 그리고 웅진코웨이 일본 법인 지분 인수 및 지급 보증 관련 일회성 손실도 조금 예상이 됩니다. 기업 가치에는 현금 흐름 개선 및 법인세 조정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새로운 주인으로 나섬에 따라서 기존 주주에게는 유리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와 그리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MBK가 5년 이후 재매각을 위한 구조조정 강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한편 웅진그룹은 5년 후 재매수 우선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각 가격은 보장 수익률 등을 감안할 때 인수 가격을 상회할 전망입니다. 또한 매각 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 타 기업에도 매각될 수 있어 기업 가치를 위한 영업 활성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목표 주가 5만 원을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 한국투자증권에서의 솔브레인입니다. 주가 상승에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솔브레인의 2분기 매출액은 1,433억 원으로 당초 추정치에 부합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257억 원으로 기존 추정을 16%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기존 추정에도 부합함에도 이익이 개선된 주된 이유는 전 부문에 걸쳐 나타난 물량 증가 효과 때문입니다. 3분기에도 물량 증가 추이가 지속되면서 영업이익률은 소폭이나마 추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된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이유는 싱글래스 사업에서 고객사 주요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에 따른 물량 증가가 이어짐에 따라서 단가 상승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서는 삼성 LSI 캐파 증설에 따른 시가 물량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LCD 시가격 사업에서 코포 시가격 점유율을 완전 회복함에 따라서 출하량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정적인 실적 상향으로 최근 주가 상승에도 여전히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함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 추정을 좀 다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기준 당초 추정치 대비 16% 정도 상향 조정을 하였고 2013년
수익률도 영업이익도 당초 예상 대비 12% 상향을 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주가가 17% 상승을 했지만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면서 현재 주가는 여전히 2012년 PER 기준 9.1배이고 2014년 13년 PER 기준 7.6배 수준입니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이고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신제품을 통한 성장도 기대할 수 있어서 현재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이후 STIC가 보유하고 있는 6%의 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STIC 보유 물량의 주식 매수 가격이 32,900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버행이 해소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버행 이후에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주식을 매수할 시점으로 판단된다면서 목표 주가 5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보증권에서의 후송입니다. 의미 있는 변화 진행 중, 그리고 그것을 간과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정상 기준으로도 실적 개선 추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2분기 실적은 매출액 53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87억 원, 당기순이익 195억 원을 시현했습니다. 냉매 판매 저조에 따라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냉매 적자폭이 축소되고 2차전지 LiPF6가 가동률 상승 효과로 인해 영업이익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점차 상황은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1년 하반기부터 이어온 실적 부진이 원인이었던 냉매 적자 및 LiPF6 가동률 정체 현상은 6월을 기점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냉매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형석 가격이 6월부터 기존 대비 15% 내외 하락했으며 당분간 현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LiPF6 가동률도 5월까지 50%에서 변동이 없었지만 6월에 60%, 7월에 70%, 8월에 70% 중반 등으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주요 모바일 기기의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주요 고객들의 신제품 출시 직접적인 수혜업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후성의 가동률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 9,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웅진코웨이, 솔브레인 후성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스앤 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부자TV의 정수창 전문가, 또 샘플러스의 이상로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종목 상담 샘플러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문자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궁금증 말끔히 푸시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셔야겠죠.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참여를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를 받으면서 상담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예, 이렇게 전화 연결이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하나마이크론이요. 하나마이크론이요? 네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6,420원, 예, 15%. 6,420원에 15%요? 네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했어요. 최근에 사셨고요. 네, 최근에 썼어요. 7월 한 말경. 예. 잘 잡으신 것도 같은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마이크론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예. 잘 모르고, 그리고 이거, 하여튼 지금 이게 싸서 산 건데, 지금 이거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될지, 예. 그리고 또 얼마나 오를지 아니면 내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예. 종목은 어떻게 고르셨어요? 종목은 TV 보다가 증권 TV 보다가 예. 괜찮다 그래갖고 그냥 샀어요. 전문가가 하나마이크론을 좀 좋게 봤나 보군요. 네. 예, 그래서 매수를 하셨고, 투자 기간은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투자는 길어도 상관없어요.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해도 일단 주가가 오르기만 한다면 상관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죠. 네. 비중이 지금 15%신데 이 종목이 좋다면 더 살 그런 의향도 있으신가요? 그래도 괜찮다면은. 괜찮다면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적절한 목표가와 함께 투자 기간을 얼마나 가져가야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함께 좀 풀어드릴게요. 네. 예, 이 종목 정수창 전문가님께서 지금 풀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마이크론은 지금 막 들어온 문자 중에서 또 오늘 문의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하나마이크론 사신 분, 매수가가 좀 높으세요. 하나마이크론 사셨다는 분이요. 1,600원에 사셨다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같이 지금 봐드릴 테니까 귀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십시오. 예, 함께 봐주세요. 예. 처음에 질문하신 이 투자자분은 그래도 굉장히 저가에 사셨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 견해는 하나마이크론은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12,000원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래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보통 이 기타의 IT 부품주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전망이 있다고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만 놓고 보더라도 장기선이 위에서 깔고 있거든요. 위에서 누르고 있는 거는 이런 형태를 보통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역배라고 합니다. 차트를 분석을 한다고 볼 때요. 예. 근데 이런 경우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대부분은 팔고자 하는 매도 심리가 강하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마이크론의 좀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플렉서블한 뭐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뭐 개발하는 회사도 있는 반면에 여기는 그 실리콘을 만들 때 플렉서블하게 그렇게 제조 공정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제조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되려면은 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전폭적으로 회사의 수익성이 많이 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반도체를 이렇게 그 매출을 일으킬 때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 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고정 설비에 들어가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수익성, 자본 투자 대비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다 판단하고 있어요. 현재도 보면 2분기에도 매출이 감소돼서 한 15% 정도 매출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도 그렇게 썩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그렇고 기본적 분석이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투자자분은 상당히 좋은 가격대에 사셨어요. 아까 10,000원대에 사신 분은 조금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신 분은 6,400원대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로 7,300원에서는 매물대에 부딪히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오른다 하더라도 한 7,800원은 그 이상 가격은 저는 조금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하시고요. 이런 이제 제목을 기술적 분석을 할 때 보면은 주봉을 먼저 봐야 돼요. 주봉이라고 봤을 때는 이 위에 누르고 있기 때문에 10,000원을 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보면은 이 밑에서 바닥에 산 사람은 1,500원에서 올라왔거든요. 1,500원에서 10,000원이면요. 거의 한 600%가 이상이 올라간 상태예요. 최근에 그 흐름을 봤을 때는요. 물론 기술적 분석으로 뭐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조금 가기가 어렵다. 반대로요. 이거는 좀 들고 계시되 6,300원 사신 가격에서 이탈하면은 손절을 한다 생각하고 좀 들고 가시는 처음에 그 투자자분은 상당히 좋은 가격에 싼 가격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들고 가 보시는 전략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7,800원 그런 정도가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처음 보내주신 분들 종목부터 차례차례 또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문의하신 분 계세요. 셀트리온 사신 가격은요. 29,300원에 25%입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알고 싶다고 하셨고요. 2363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셀트리온은 그래도 장사를 잘한 기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다.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 1위, 그리고 영업이익도 시총 상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펀더멘털적인 가치는 상당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주가가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좀 보였는데 그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여기 보시면 무상증자라는 글이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무상증자가 지금 2주에 한 주씩 제공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뭐 물량 부담이 좀 있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부터는 또 다시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적으로 잠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거래량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었죠. 변곡점 자체가 일단은 하락 추세로 내려오면서 지금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 자체를 깨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추세선 자체가 계속적으로 받쳐주는 모습을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한 500원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는 상태인데 투자를 잘 하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더 들고 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골라봤는데요. 삼성테크윈 문의하셨군요. 삼성테크윈 사신 가격이 76,463원이십니다. 몇 번 나눠서 매수가 된 것 같고요. 비중은 한 10% 정도 되시는데요. 오늘 이 종목이 삼성전자가 오늘 4% 가까이 빠졌었죠. 이 때문에 빠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문의를 하셨어요. 8466님 종목입니다. 지금 풀어드릴게요. 네. 예. 삼성테크인 자체에는 다른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삼성전자하고 꼭 연계되는 것보다도 물론 연관성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볼 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유럽의 위기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1800을 깬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1800을 깬다고 봤을 때 그 1780에서 지금 1950까지 왔을 때는 사실은 거의 200포인트 가깝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급등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많이 올라왔던 건 사실은 삼성전자였거든요. 삼성전자가 거의 110만 원대에서 130만 원 넘었지 않습니까? 거의 우량주가 30%가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1960에서는 일단은 저는 지수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든가 기관이 매도 차익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거는 전기전자뿐이 없다. 왜냐하면 물량이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차익 실현 차원이지 회사가 나빠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삼성테크인도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테크인은 일단은 많은 매출을 방위산업체에서 이루고 있거든요. 방위산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삼성테크인이 그렇다는 거는 일단은 유럽의 위기가 있어서 글로벌 경기가 악화된다 그래서 삼성테크인이 어떤 실적이 많이 약화된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투자 자본이 높게 사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삼성테크인은 물론 3분기에도 실적이 양호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이렇게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많이 급락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76,000원은 좀 높은 가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건 밀려서 한 71,000원 정도까지는 밀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다. 바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삼성테크인 앞에 구성이라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이렇게 매출 그룹 비중도 높거든요. 그럼 삼성테크인 앞으로 반도체라든지 투자 많이 설비도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삼성테크인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쁘지진 않는다. 다만 투자자분이 산 가격이 조금 높다는 것이 조금 문제이기 때문에 76,000원이 77,000원이 맞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77,000원 다음에 올라도 76,000원은 원래 부담이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 계속 매물대가 있는 자리거든요. 반대로 밑에 지지선은 한 69,000원, 7만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71,000원 정도 기다려서 다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종목 볼게요. AP 시스템 봐드립니다. AP 시스템 문의하신 분은요. 매수가가 12,000원이시고요. 비중이 20%신데요. 매수가까지 또 그 이상 갈 수 있겠느냐고 3923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상로 의원님. 이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으신데 제가 죄송한 말을 또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일단은 AP 시스템 상당히 종목 선택을 잘못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OLED 그리고 아몰레드 관련주인데요. 그만큼 장비 업체입니다. 장비를 대주는 업체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비를 제공을 받아야지 일단은 실적이 올라갈 건데 그 장비를 제공할 때가 지금 불확실하다. 그런 면 자체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목표 같은 경우를 낮추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 자체가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12,000원까지는 제가 볼 때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12,000원까지는 힘들 것 같고 대신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1,000원까지만 한번 보시고요. 11,000원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면서 이제 저점을 잡기가 상당히 유용한데요. 월봉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거래량을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이때가 가장 큰 고점이었죠. 고점 자체를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으로 다시금 깨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상승을 하면서 갭이 발생했죠. 중간에 갭이 발생하게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 갭이 발생했습니다. 대신 이 갭을 다시 또 메꾸면서 다시금 저점 자체를 유지를 시켜주는 모습. 그래서 1,500원 정도는 지금 저점은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인데요.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지 저점은 유지가 되는 경우고요. 대신에 기업 실적이 안 나온다면 저점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11,000원 반등 시에는 무조건 매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매도를 하셔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예, 전문가님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최종 판단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문자 종목 볼게요. 이녹스인데요. 이녹스 사신 가격이 23,000원이고 비중이 30%십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기셨고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데 최근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와서 기대를 해볼 만한가 싶기도 하고요. 예. 지금 좀 높게 사셨네요. 예. 예, 높게 사셔가지고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23,000원에서 17,000원까지 내려왔었죠. 근데 17,000원은 지지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저평가된 가격이고 지금 이제 17,000원에서 지금 한 4일 정도 올라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숨고르기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24,450원인데 여건 한 19,000원 전후라든지 조금 숨고르기 할 가능성이 있다 보이거든요. 그럴 때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전략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니면 좀 기다리시면은 한 조금 여유 있게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그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에서 지금 새롭게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렇게 핸드폰에 관련된 이제 부품들이 계속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FPCB 같은 이 연성 소재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고요. 반도체 패키지 같은 것도 이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투자자분이 좀 높게 사셨네요. 그래서 조금 19,000원 전후에 혹시 조금 숨고리가 좀 한다면은 거기서 좀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끌고 가는 전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투자자분이 사신 각 금액 전도까지는 아마 목표가 도달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상담해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원익 IPS요. 원익 IPS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7,470원에 샀는데요. 예, 너무 떨어져서 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예. 5,220원에 또 사가지고 지금 6,400원 됐거든요. 지금 얼마 되셨다고요? 6,400원이요. 6,400원이요? 예, 예,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20%예요. 20%요. 예,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추가 매수로 지금 매수 단가를 좀 낮췄다고 하셨는데 주가는 좀 더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도 5,220원에 샀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올라있죠. 그러네요. 예. 예, 그래도 아직 주가는 좀 바닥권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떤 점을 좀 풀어드릴까요? 언제쯤? 아니, 예, 이것도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거 아니에요? 예. IT 종목으로. 그래서 예, 좋게 보고서 산 건데, 그때는 5월에 산 거라 예, 비싸게 샀어요. 근데 예. 손절매를 못 해가지고, 예. 얼마에 팔 수 있을까, 목표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금년도 5월 달에 매수하셨어요? 예, 예,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시고요. 예. 시청자님 혹시 손절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손절가래도 해야죠, 뭐. 예.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으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올 수 있다면 꼭 매수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가격대에서 손절을 하고 또 그만큼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종목 고르면 되니까요. 예. 네, 저희가 그런 점들 다 감안해서 원익 IPS 지금 풀어드릴게요. 예. 예, 전화 들어보시고요. 내용 들어보시고 또 추후에 궁금한 점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전화 주십시오. 예, 끊어요? 예, 끊으시고요.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요. 예, 크루셜텍이 오늘 좀 많이 상치고 같이 올랐던데 예, 올르다가 좀 조금 밀렸는데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요. 크루셜텍도 어려워요. 궁금하세요? 예. 크루셜텍은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세요? 크루셜텍은 지금 수익이 나고 있어요. 수익 나고 계시고요? 예. 수익이 몇 퍼센트 정도 나셨습니까? 아니 9,600원에 산 거니까요. 그렇게 많이 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권 내 계시네요. 예, 어제서부터 조금 이제 나는 거예요. 예,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그것도 한 20% 돼요. 예, 저희가요, 지금 상담 요청하신 종목 보고요. 이 종목도 전문가가 가능하시다고 하면 짧게라도 좀 봐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 그리고요. 예. 정수창 선생님이 참 세밀하게 잘 봐주시더라고요. 존경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예. 아쉽게도요, 이 두 종목은 지금 정수창 전문가가 아니라 예, 우리 이상로 전문위원께서 봐주실 건데요. 두 분 모두 훌륭하신 전문가니까요. 의견 잘 참고를 해보십시오. 예. 아, 예, 시청자님 아쉽겠습니다. 예, 안 하지만 그러실 제가 거예요. 그만큼 좀 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뭐 말씀을 드린다면 뭐 차트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차트보다는 일단은 업황 자체를 좀 아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손해를 보시게 된 거는 차트를 너무 맹신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에는 무조건 사시지 마셔야 된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좀 한계를 좀 느끼시면 좋겠는 게 제가 근데 심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 방송을 계속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떨어지는 거를 계속 사게 되면요. 나중에는 계좌가 언젠가는 계속적으로 0에 가깝게 다다르게 됩니다. 그만큼 일단은 안정되지 못한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단 이평선 자체가 모두 다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금 추격 매수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위에 저항선이 여기에 몇 개입니까? 지금 4개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죠. 그만큼 올라갈 때마다 저항선에 부딪혀서 내려올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밟고 가는 종목이 있고요. 아니면 뚫고 가는 종목이 있는데 뚫고 가려면 상당한 실적이 나오든가 아니면 신규적인 호재가 강한 호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를 할 때도 아니고 대신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신 부분을 손절을 원래 하셨어야 되는데 손절의 타이밍 놓치셔서 지금 물타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패턴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구간이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차트적으로는 완전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난 다음에 단기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개인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바닥 자체가 지금은 안전한 바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는 약간의 뭐 지금 추세선 자체가 얽히면서 다시금 지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지지점이 확실한 지지점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갭을 메꾸면서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지금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보이는데요. 일단은 한 번의 바닥이 더 생길 확률이 좀 높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상태로는 원바닥 상태거든요. 한 번의 바닥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추세적으로는 한 번의 바닥이 더 생기는 게 더욱더 주가 자체가 흐름상 추가 상승이 보일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다시금 하락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지금 상태에서는 21선이죠. 21선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조금 정리를 하시자. 그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상로 위원님. 예. 오늘 원익 IPS 문자로도 상담이 들어왔었거든요. 7,800원에 20% 들고 계신 8466님 이분도 지금 당장 손절 뭐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참. 예, 원익 IPS 뭐 지금 7,800원에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좌에 막상 이 금액이 떠 있으면 손절을 하시기가 상당히 껄끄러울 것 쉽지 같습니다. 않죠. 예, 예.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비중은 대신 지금 20%인데요. 일단 10%를 줄이십시오. 줄이고 난 다음에 10%는 좀 더 들고 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이분께서요. 크루셜텍도 문의를 주셨잖아요. 수익권 내 있으시니까 이 종목은 좀 짧게 좀 봐주세요. 예. 예. 예, 9,600원에 20%. 예, 일단은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 의미 있는 양봉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전에 원익 IPS랑 기술적인 분석으로 한번 따지셔서 같이 한번 보시면요.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한 번의 바닥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크루셜텍을 한번 보신다면요. 지금 차트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었죠. 떨어지는 칼날 다음에 의미 있는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갭 상승이 나오고요. 이 갭 자체를 다시 메꾸는 게 나왔죠. 메꾸면서 다시 상승 패턴으로 옮겨 있어서 올라가는 패턴인데요. 그만큼 지금 바닥이 몇 번 나왔습니까? 분명히 2번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바닥보다 이 바닥이 더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바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진바닥 상태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탄력이 더욱더 추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전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바닥밖에 없었다면 지금
크루셀텍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두 번의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패턴이다. 그래서 지금은 12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거래량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더라도 상당한 거래량이 갑자기 붙은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투자 주체가 지금은 손바뀜 현상이 해결되면서 우상향 패턴으로 갈 수 있는 패턴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크루셀텍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로 문의 주신 분 두 종목 모두 상담을 해드렸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6547님께서 여전히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다고 이렇게 적으시면서 삼성 엔지니어링 문의를 하셨는데요. 23만 원에 10%인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알고 싶다고 하시면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예. 예. 삼성 엔지니어링은 일단은 건설사 중에서는 그래도 좋은, 그래도 평점을 받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는 일단은 그 해외 수주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서는 좀 평점을 좋게 보이시는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기는 이제 둔화되고 있죠.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만도 뭐 독보적으로 갈 수는 이런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좀 식고 있으니까 삼성 엔지니어도 어떤 한계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번에 한 25만 원에서부터 많이 추락을 했죠.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18만, 17만 원은 일단은 저평가다 이거 볼 수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수익이 좀 대부분 잘 나고 있죠. 분기별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회사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다른 국내 건설사보다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이 30% 이상씩 더 나고 있거든요. 정기 분기별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전망은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의 위치로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은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가 제가 봤을 때는 한 1960이 거의 왔기 때문에 1950에서는 전 차익 매물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1900을 좀 깨기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더라도 여기서는 일단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건설사에는 삼성 엔지니어도 일단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가 좀 어려운 구간이라 보고요. 조금 내려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18만 5천 원 전후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가 매수를 노리되 이게 간다 하더라도 23만 원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한 3, 4개월 이렇게 보유를 한다 하더라도 21만 원 전후 그 정도가 목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겠고요. 지금의 시점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 조금 더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해서 21만 원 선에서는 빠져나오자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게요. 이번에 볼 종목 LG U+인데요.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2031님께서 보내셨습니다. 7,680원에 사셨고요. 30%를 들고 계신데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잘 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잘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 올라타시기가 상당히 힘드셨을 건데 잘 하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대신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LTE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는 주식이고요. LTE가 빠르다에 그만큼 뭐 상징성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U+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LTE 속도로 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평선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벌어졌죠. 그만큼 지금 가격대 자체가 상당히 벌어졌다는 말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21선이 의미하는 바를 한 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선이 의미하는 바가 20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잖아요. 그 부분 자체를 한번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20일 동안 평균적으로 산 사람들의 가격 자체가 지금 6,800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7,700원이죠. 그만큼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지금 리스크를 뭐 지금 갑자기 추가적인 급락이 나온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요. 어느 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패턴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뭐 목표가를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8,700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길게 보시면서요. 8,7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잡으시고 대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만원까지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 뭐 시간과의 싸움이죠. 뭐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홀딩하는 전략 필요하겠습니다. 예, 오늘 매수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LG U+ 봤고요. 이번에는 디지털 옵틱 봐드릴게요. 13,300원에 25%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알려주십시오. 2202님께서 문의하셨는데요. 정수창 전문가님 봐주세요. 예.
거기 사신 금액에서 이제 조금 빠졌죠. 일시적으로 아마 차익 매물이 금방 나온 것 같은데, 요거는 아마 뭐 추천이 몇 군데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어제 이게 좀 손실 나가지고 고민이 된다면서 저한테도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요 지점에서는 11,000원, 여기에서는 일단 매수 가격이라고 어제 알려드렸어요. 오늘 조금 올라왔죠. 예. 지금은 봤을 때 갤럭시 S3 같은 것이 계속 이제 출하되면서 새롭게 이제 좀 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갤럭시 S3 같은 게 카메라를 납품하는 회사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매출이 신장될 수 있는 그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13,300원, 13,200원은 아마 조금 이제 탄력이 붙은다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1차적으로 제가 보는 가격대는 조금 이제 보수로 본다면 한 12,850원 그런 정도가 조금 보이고요. 조금 더 이렇게 상승한다면 13,200원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 기다리시면은 그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상승이 상당히 예상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조금 더 물량을 더 싣는 전략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디지털 옵틱 파고요. 이번에 동방선기 보겠습니다. 8,400원에 20% 진단해달라고 1660님께서 문의하셨는데 지금 바로 풀어드릴게요. 예, 동방선기 같은 경우에는 선박용 뭐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죠. 그만큼 동방선기 같은 경우에 뭐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일단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만큼 뭐 소외된 종목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의 모습은 주가 자체가 상당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주봉상으로 큰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하락하는 모습인데 좀 더 제가 볼 때 좀 더 보유를 하셔도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회사 실적에는 벌써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은 벌써 고평가가 되는 국면이고요. 대신 지금 기술적 분석 면으로 한번 따져봤을 때는 좀 더 보유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추세선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요. 일단 추세 자체가 하단에서 지금 1차적으로 밟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만큼 지금 각도상으로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상승 각도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삼각수렴 형태를 띠면서 모이는 형국인데 시간을 좀 더 가지시고 지켜보신다면 어느 정도 다시금 상승 패턴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8,4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요. 목표가 같은 경우를 한번 잡으신다면 지금 1차적으로 한 10,000원 정도까지 한번 바라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으로 조금 길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800원 정도까지는 좀 생각을 하시고 손절가를 좀 잡으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1339님께서 보내신 한국선제를 봐드릴 텐데요. 2개 봐달라고 적으셨는데 저희가 문자가 많이 들어왔고 시간이 좀 많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한 종목만 좀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은 종목만 봐드리겠습니다. 한국선제고요. 3,55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신데요. 풀어드릴게요. 예. 예. 한국 선제는 예를 들어서 뭐 울트라 건설이라든지 특수 건설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해저 터널에 관계되는 그 회사예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제 뭐 가치 투자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어떤 정책적인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정책적인 수혜주는 뭐 정치 테마주라든가 이런 거는 꾸준한 그 관심이 있는데 투자자들의 큰 관심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쩌다 그 단발적인 이슈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보다시피 위에서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3,500원에 어떻게 가격이 거기 갔다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3,400원 요거는 계속 이거 매물대거든요. 여기 넘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미 거기 제 이 차트에 이게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예, 밑으로는 그럼 가격대 얼마냐면은 2,200~300원이 밑에 이제 지지 가격인데 요번에 여기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 기세상으로 이거 봤을 때는 지금 한 2,730원 요 정도에서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반등이 좀 가능한 구간이라 보는데요. 이런 정책 테마주가 목포하고 이제 그 제주 간에 해저 터널을 논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과연 실현될지는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예, 여당이 아니라 야당에서 어떤 이제 이런 걸 하겠다고 정책적으로 수혜주를 내놨죠. 예, 그래서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저 밑에까지 내려갈 거는 같지는 않고요. 2,730원 전후가 지지예요. 그래서 거기 좀 반등하면은 조금 물량을 실어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한 3,200~300원을 넘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3,100원 전후 만약에 온다면 거기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전기 볼 텐데요. 종목 때문에 화가 난다고 적으셨어요. 더 많이 화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께서 사신 가격은 105,000원이시고요. 비중이 50%로 또 비중이 적지가 않으시네요. 진단해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봐드릴게요.
네, 예. 뭐 화나시는 이유를 한번 유추를 해보면 뭐 삼성전기를 조금 오랫동안 보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지금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 상당히 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구간이고, 지금 또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갑자기 개인이 나타나면서 매수세에 가담을 하고 있죠. 그만큼 외국인이 사던 물량을 개인도 같이 사고 있다. 이 자체가 지금은 주가 상승 탄력이 조금 둔감해지는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시청자분의 마음과 똑같이 주식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위로 갈지도 모르고 밑으로 내려갈지도 모르는 상태가 연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실적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경기 민감주로 한번 보시나 아니면 삼성전자 관련으로 한번 보시나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주가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죠. 그만큼 지금은 주가보다는요, 수급적인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게 조금 생각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홀딩을 좀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10만원에서 11만원 사이를 계속적으로 지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 번에 시세를 주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중이 50%인데 10만원 밑에 98,000원을 손절선으로 잡으시고요. 98,000원이 만약에 하향 이탈될 때는 그때는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98,000원만 밑으로 안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는 좀 끊임없이 좀 가져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봐드릴게요. 062 하나님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84,100원에 사셨고요. 이분도 비중이 많으세요. 40%십니다. 정숙창 전문가님, 예. 예. 근데 84,100원은 언제 사셨죠? 이거 간 적이 굉장히 오래됐나 보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요. 예. 저기 10만 원까지 간 적이 있었군요. 예. 너무 높게 사셨네요. 회사는 좋은데 너무 높게 샀어요. 근데 지금은 올라갈 자리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들어가지고 뭐 전자책에 관계된 뭐 이렇게 오도톡이라 하나요? 예. 그런 거 이제 그런 것도 새롭게 내놓고 그런 걸 보면은 요런 이제 신사업도 있고 명품 같은 것도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유통도 하고 그런 회사죠. 예, 근데 글로벌 경기가 많이 악화되면서 좀 많이 내려왔어요. 옛날에 1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사신 거예요. 거의 10만 원까지 간 적은 있었네요. 예. 근데 지금은 4만 5, 6천이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저평가를 보고 있고요. 지금은 올라갈 자리라고 전문가님, 말이에요. 지금 차트를 다른 차트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검색을 해주시겠어요? 예, 4만 원대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오늘 종가가 잠깐요. 74,800원이 그럼 나왔거든요. 제가 좀 잘못했네요. 예. 예. 신세계 IC, 저걸 했군요. 제가 조금,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요. 잠깐요. 죄송합니다. 예, 오늘 종가는 74,800원이 나왔고요. 사셨다는 가격이 84,000원대니까 예. 한 사신 지는 한 달 정도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15만 원에서. 예. 그러시네요. 지금은 조금 이제 저점이야. 그래서 가격이 신세계 IC는 IT 부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일단 유통업체죠. 예. 요거는요, 지금 8만 원 정도 사셨죠. 8만 4천 원이요. 예.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매물대가 10만 8천 원 정도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은 상승이 트렌드가 좀 시작된다고 보고요. 일차적으로는 여기 8만 3천 원, 그거 약간 저항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저항인데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여기 이제 바닥을 찍고 투바닥을 찍고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6만 7천 원은 상당히 저평가됐기 때문에 1차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만 3천 원 근처면은 이제 그 투자자분이 사셨던 그 가격 근처네요. 거기서 한번 다시 터시고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내려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6만 9천 원, 7만 원 선은 다시 한번 가격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회사인데 그렇게 하는 전략이 조금은 유리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상승 트렌드가 이어질 수 있다 보고요. 그 아까 사신 금액에서 저항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터시고 내려왔을 때 다시 잡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그 자리에서는 일단 일단 정리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좀 혼동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현진 소재입니다. 지금 고생 참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매수 가격이 1,500원이시고요. 20%십니다. 7469님. 예, 지금 바로 풀어드릴게요. 네, 현진 소재. 지금 오늘따라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현진 소재 같은 경우에도 금속 단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진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기에 민감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는 부품을 좀 많이 써야지 현진 소재고도 많이 나가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처가 너무 일관된 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현진 소재 같은 경우에 지금 25% 정도 마이너스가 나는 상태인데요. 좀 마음 같아서는 손절을 좀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좌를 보면 또 그렇게 안 되죠. 쉽게. 좀 더 보유를 하십시오. 보유를 하시고요.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만드는 지금은 쌍바닥 패턴이거든요. 그만큼 억지로 만든다는 거는 그만큼 힘이 없다고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의 반등이 오면 정리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시던가 그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20일선을 만약 못 올라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있는 저점 자체가 6,580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 저점이 진짜 저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이번에 21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목 보겠습니다. 0116님께서 RNL 바이오 문의를 하셨는데요. 사신 가격은 5,030원이시고 20%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의 전망 알고 싶다고 하셨고요. 또 작년 가을 고점까지 갈 수 있을지, 거기까지 못 간다면 목표가 얼마나 잡으면 좋을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작년 가을 고점이면 한 8,000원대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그것도 가능하기도 할 것 같아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한 7,500원까지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좀 높게 사셨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바닥에서 3,000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3,000원에서 지금 요 정도 가격이면은 상당히 올라가기라서 조금 높게 사셨어요. 예. 근데 다행인 거는 저는 이제 RNL 바이오 자체는 그 수급이나 이런 걸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한 9월 중순까지는 간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갈 자리가 충분히 있다. 투자자분이 높게 사셨지만 아직도 갈 자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바로 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옆으로 눕히거나 횡보하거나 아니면 조금 내려오거나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한 4,500원 정도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내려오면은 거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NL 바이오 회사 자체는 그렇게 뭐 회사가 영업이익이 많이 난다든가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예, 그러나 적자폭을 감소시켰다는 것만 해도 바이오 업체로는 좋은 거를 보이고요. 예, 바이오 업체들은 대부분은 그 내실이라든지 영업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성장성, 앞으로의 기대 심리 이런 것이 많이 반영을 하거든요, 주가에.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가시면 좋겠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8,000원 아니래도 7,000원대 이상은 갈 수도 있다. 조금 길게 보시면은 아마 9월 중순 이후로는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자TV의 정수창 전문가, 샘플러스의 이상로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또 고생 많으셨는데요. 주말 행복하게 또 맛있는 음식 드시고 편안히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센투자플러스는 물론이고 서울경제TV를 KT 올레 IP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네.